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부터 2달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혁신위는 여성과 청년을 앞세웠지만 비윤계 인사는 빠지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 씨의 사기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사망자 수가 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계속 추적 중입니다. 하마스와 이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해 민간인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죄수 6천 명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손톱만한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줬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고랑에 빠져 승객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과 함께할 12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출신과 여성, 청년이 강조됐는데 이번 인선의 최대 관심사였던 비윤계 인사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논란 속에서 혁신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 정태진 기자입니다. 12명의 혁신위원 인선이 완료된 건 인요한 위원장 임명 사흘 만입니다. 현역 의원은 박성중 의원과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과 이소희 세종시 의원을 포함해 혁신위 13명 중 7명이 여성입니다. 인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인선을 진행했다면서 당에 필요한 쓴약을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름이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선 기준은 여성, 또 젊은 연령,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통합을 강조한 만큼 비윤 인사들을 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의 쓴소리하는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합형 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김기현 대표. 절박한 마음으로 변화와 쇄신에 동참해야 한다면서도 인선에 대한 평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혁신위원 인선 좀 통합이 반영됐다고 좀 보시는지 하겠습니다. 그 비윤계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적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60일간 당 쇄신과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17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이 수사팀장과 피의자 악연 관계였던 두 사람은 묘소를 함께 참배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중동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년 만에 유족 대표로 참석해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1년 5개월 만. 식을 마친 뒤 함께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치 현안 같은 민감한 주제보다 간단한 안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처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 건 보수 진영 대통합을 위한 차원이란 평가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의원이 포함된 전현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열은 필패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비명계에서는 말뿐인 통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입니다. 총선을 160여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겠다며 전현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적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 등도 참석한 가운데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비명계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 항의 집회를 열고 공격적인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말뿐인 통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공격 행위를 즐기고 있느냐며 통합이라는 말에 헛웃음이 난다고 지적했고, 당사자인 이원욱 의원은 부결표를 선동한 의원과 개딸을 조치해야 한다고 반격했습니다.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고 고사작전하는 건지 뭔지. 비공개로 진행된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도 홍영표 의원이 테러 수준의 공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 대표는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계 자객 공천 논란도 불거진 가운데 곧 발표될 지명직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의 통합 의지가 얼마나 담길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재발 방지와 희생자 추모를 위해 사고 현장에는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됐는데요. 유가족들은 1주기 추모대회에 거듭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길 한켠에 있는 천을 걷어내자 액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시민의 포스트잇부터 모두의 안녕을 바란다는 의미의 메시지가 액자를 채웠습니다. 12구 참사 기억과 안전의 길이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조성됐습니다. 민지가 없는 1년 동안이지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을 기억해주고 추모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인명피해가 났던 사건이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기억의 길뿐만이 아닙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시청광장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시민들은 희생자의 사진을 새로 붙이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메시지도 채워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1주기 추모 행사.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정치 집회의 성격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피하거나 만나지 않으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족들은 거듭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한 가운데 오는 일요일 이태원과 서울광장에서 추모 행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연예계를 집어삼킨 마약 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인물이 서울의 한 현직 의사였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른 유명 연예인들도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경찰은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현직 의사를 입건했습니다.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이 함께 마약을 한 건 아니지만 해당 의사를 통해 각각 다른 경로로 마약을 받은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의사가 직접 마약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투약이 이루어진 업소 관계자를 통해 간접 유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의사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5명이 형사 입건됐고 재벌 3세와 가수지망생, 작곡가 등 5명은 입건 전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시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이외에 다른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다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실제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추측성 글에서 언급된 가수 박선주 씨와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김채원 씨 소속사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연예계 마약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근 연예계 마약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와 맞물린 누군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음모론을 주장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또 정치 선동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선 중진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연예계 마약 사건과 관련해 음모설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이 정권의 위기와 이 연예인들의 이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히며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역시 지난 21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의혹이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정치 선동을 이제 그만두십시오. 안민석 의원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책임감을 안 의원은 과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장자연 씨의 생전 동료 윤지호 씨를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웠지만 윤 씨는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캐나다로 도피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와의 결혼 소식을 밝혔던 전총조 씨, 스토킹과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최근에는 투자 사기, 재벌 사칭 같은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전총조 씨에게 2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한 피해자가 전 씨를 고소했습니다. 전 씨가 올해 8월 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도 공익 제보를 받아 전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전 씨의 사기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NS 채팅방에서 대출 중개 앱으로 신용도를 알아보라 하고 기한을 최대한 길게 해서 받아보라며 꼬드긴 인물이 전 씨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집착해요. 줄 때까지 연락을 한답니다. 제보 들어온 것 중에 1억 5천 피해 보신 분 제보자가 들어왔는데 또 전 씨가 자신을 파라다이스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한 업체 강연에 참석해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 씨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강연을 진행한 업체 대표도 공범 혐의로 함께 고발된 가운데 취재진은 전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전신줄을 들이받고 고랑에 빠져 승객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면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한 대가 도로 옆 고랑에 빠져 있고 전신주 밑부분은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전남 목포시로 향하던 버스 한 대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수석 앞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필이 바닥에 닿아버리잖아요. 소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이 사고로 버스가 고랑에 빠지면서 승객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엔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주민 18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청소도구 보관 장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양평군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강원과 충북 내륙 지역에서도 우박이 쏟아지면서 김장 배추를 비롯한 일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제주의 한 수협이 들어가서는 안 될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를 만들어 유통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수협은 문제가 된 사료의 국내 유통을 전면 중단했다지만 이미 추락한 양식 산업의 시래에는 어쩌죠?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경남 사료 공장에 있는 칠레산 양식어류 사료입니다. 해경이 확인했더니 국내산 사료에 제주산 폐사 어류 분말을 섞어 단백질 함량이 높아 양식장에서 선호하는 칠레산 사료로 둔갑했습니다. 문제는 원료로 쓰인 제주산 폐사 어류 분말 역시 불법으로 제조, 유통됐다는 점입니다. 해경이 국가수와 품질관리원, 민간기관에 시료검사를 의뢰한 결과 사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항생제 성분 2종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제조한 제주 모 수협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항생제가 들어간 분말 175톤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협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 발전의 신뢰를 하락시켰습니다. 수산물 관련 안전과 직결된 범죄는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협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어류 분말의 국내 유통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항생제 시료 검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협과 사료 제조 판매업체를 사료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독거노인의 체크카드를 훔쳐 편의점에서 개인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한 한 병원 직원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 진료비를 내기 위해 내민 카드를 몰래 사용했습니다. 송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넥타이 차림의 한 남성이 카드 한 장을 손에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담배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쓴 카드는 본인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A씨가 입원한 환자의 체크카드를 몰래 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병원에 있던 환자의 카드를 들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곳 편의점을 비롯해 총 11곳에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B씨로 병원 측이 진료비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피해자 카드를 맡아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병실을 쓰다 보면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 인출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이런 사용 내역이 있길래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에 얘기를 한 거죠. A씨는 B씨의 카드와 자신의 카드의 모양이 같아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를 절도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됐던 표현들이 학문적 주장으로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책에는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내려진 선고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책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국가의 어떤 견해가 되어버린 생각에 이견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꼭 이번 그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평가는 형사처벌보다는 공개적인 비판과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합니다. 보험료율, 지급개시 연령,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할지에 대한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들이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합니다.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와 여가위, 운영위 국정감사는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합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에 도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과 만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2차 방류가 끝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액체를 뒤집어 쓴 작업자 중 2명은 신체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출 사고는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배관을 청소하는 도중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쿄전력 협력업체 작업자 5명이 쏟아진 액체를 뒤집어 썼습니다. 작업자들은 마스크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액체가 몸 안으로 스며들거나 직접 흡입하는 등의 내부 피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자 2명은 신체 표면 방사선량이 기준치보다 떨어지지 않아 재염이 어려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분출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의 양은 100ml인데 다행히 외부에 누출되진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사안이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일본 측이 협력 차원에서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고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번 오염수 분출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미국 메인주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쫓고 있는 용의자는 총기 전문가인 미 육군의 예비군 하사인데 이 정신병 이력이 있어서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중무장한 군인과 장갑차가 골목을 지키고 무장한 경찰들이 집집마다 수색 중입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현재까지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로 40살인 미 육군 예비군 하사인 총기 전문가 로버트 카드를 추적 중입니다. 특히 정신병을 앓은 이력이 있어 추가 사고에 대비해 루이스턴 지역에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Police advise that named people should not approach him under any circumstances. 전날 밤 발생한 총격은 루이스턴 지역 월마트 상점과 식당, 볼링장 등 3곳에서 벌어졌습니다. I never thought I'd grow up and get a bullet in my leg. Like, why do people do this?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에 성명을 내고 공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를 의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미국 국민의 가족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의 대표단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란은 인질 석방이 준비돼 있으며 팔레스타인 죄수 6천 명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란의 대표단이 자국을 찾아 외무부 차관 등과 회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Я также могу сказать и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алести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ходятся с визитом в Москве. 회담의 주요 안건은 인질 석방 문제며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민간인 인질 석방이 준비됐다고 밝히고 동시에 팔레스타인 죄수 석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According to our negotiations, Hamas is ready to release civilian prisoners. On the other hand, the world should support the release of 6,000 Palestinians held in Israeli prisons.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표단을 즉각 추방할 것을 촉구했고 미국은 하마스를 지지할 때가 아니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대해 표적 기습을 가하며 전면적인 지상전 수순을 밟는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3천 명을 포함해 7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하마스가 습격 당시 북한과 이란산 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승용차에 가수 설운도 씨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어제 설 씨의 아내 배우 이수진 씨가 당시 차를 운전했고 차 안에는 설 씨와 설 씨 아들이 탑승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차량은 주차된 택시와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식당으로 돌진했고 사고로 행인과 보행자 등 10명이 다쳐 이 중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설운도 씨 소속사 측은 갑자기 차량 분당 회전수가 오르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며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고 급발진과 차의 결함 등을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에서 불거진 마약 투약 의혹이 연예계를 강타한 가운데 또 다른 연예인들이 연루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선균 씨가 드나들었다는 고급 유흥주점 손님으로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가 거론됐는데요. 소속사 하이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팬들도 성명을 내는데요. 허위 사실을 만들고 전파하는 건 범죄 행위로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루머에 오르내린 연예인들의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더 이상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 사는 토착 야생동물 패커리. 멧돼지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패커리 떼가 먹이를 찾느라 애리조나주 호화 골프장에 잔디를 파헤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2일 골프장 직원이 SNS에 목도리 패커리 떼가 지나간 후 잔디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사흘 만에 조회수 2,700만 건을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출몰한 패커리는 대략 100마리에서 150마리 정도. 주로 식물 뿌리나 풀, 씨앗, 과일 등을 선호한다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골프장 개발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줄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패커리를 작은 환경운동가라고 비유하고 옹호했다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전현직 경향신문 기자 3명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오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보를 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언론단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 등 전현직 언론인 3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경향신문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모 씨를 인터뷰하면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 대장동 대출권을 살펴보고 조우형에게 돈이 건너간 걸 인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관련 계좌 추적이 없었고 이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보도는 기자 5명이 작성했는데 검찰은 위 인터뷰에 기반한 기사를 쓴 기자 2명만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오보가 아닌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취재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일체 없다며 검찰이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걸로 결론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기자들을 권력의 입맛에 맞춰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4주간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의사단체는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합니다.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성균관대 의과대학을 포함해 아주대, 차의과대학의 정원은 40명. 이처럼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는 전국 11개 시도에 있고 세종과 전남은 의대 자체가 없는 지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수요 조사 등을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자체의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없이는 증원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전국의 40개 의대가 회원으로 소속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의사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난 7월 새로 임용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강남구 다세대 주택 등을 소유해 91억 8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전문의 출신인 박현영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도 46억 4천여만 원의 고액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역도선수 출신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평창군 소재 전답 등 6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가장 큰 위협에 처한 것 중 하나가 펭귄인데요. 남극의 상징이자 더 귀한 몸이 된 황제 펭귄.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부화에 성공했답니다. 남극의 귀한 몸, 황제 펭귄이 알을 깨고 나오려는 찰나. 며칠을 걸쳐 그 과정을 관찰해봤는데요. 좀처럼 진전이 없자 결국 사람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시월드 샌디에이고 테마파크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황제 펭귄 부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존하는 펭귄 가운데 가장 크다고 알려진 황제 펭귄. 남극을 제외한 서반구에서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데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멸종 위기에 직면한 황제 펭귄. 더 많은 새끼들이 건강하게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건 녹아내린 얼음뿐만이 아닙니다. 남미 볼리비아는 나라 전역을 집어삼킬 기세의 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그 수습과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산자락을 집어삼킨 시뻘건 산불.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소방관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도시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공에서 측정한 수도 라파스의 대기질 지수는 건강에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참다 못한 활동가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 화재 수습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가뭄과 화재를 잡기 위해 인공 강우 씨 뿌리기도 이루어졌답니다. 이미 큰 상처를 남긴 불길, 이제 그만 사그라들길 바랍니다. 할리우드 톱스타에서부터 유명 만화 캐릭터, 공룡에 이르기까지 아이부터 어른 모두의 취향을 저격할 주인공들이 호박을 타고 총출동했습니다. 헬로윈을 앞둔 LA의 특별한 밤으로 초대합니다. 익살맞게 웃는 헬로윈 호박들. 그 길 너머로 쭉 늘어선 호박들의 행렬 위로 스타들의 얼굴이 즐비합니다. 미국 LA 산타모니카에 조성된 일명 재개의 밤 행사입니다. 세계의 아이콘 마릴린 먼로부터 브래드 피트와 맷 데이먼까지 할리우드의 도시에 어울리는 온갖 얼굴들이 호박 위에 새겨졌는데요. 다채로운 캐릭터와 조명 기획물들이 LA의 밤을 화려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쓰인 호박의 수만 무려 5,000개에 이른다고요. 스케일까지 남다른 특별한 산책길,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에선 홍콩의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ELS 상품을 16조 원어치나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H지수 2021년 초 12,000선에서 지금은 5,800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만 3조 원, 연간으로는 6조 원에 이르는 역대급 손실이 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이 입수한 은행별 H지수 ELS 발행 잔액입니다. 은행이 판매한 16조 원 가운데 KB국민은행이 7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도 2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6조 원가량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데 H지수가 가입 당시에 대략 70%를 넘지 못하면 하락분 만큼 손실이 납니다. 투자액의 40%인 2조 5천억에서 3조 원가량이 손실로 확정되는 겁니다. 역대 최악의 금융사고였던 라인펀드의 피해액 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한 번이라도 손실 구간에 들어간 금액은 이미 5조 원으로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의 마케팅에 활용이 되면서 그때 이제 ELS를 많이 소비자들이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손실이 확정되면 상품 가입 전 제대로 위험 설명을 했는지를 놓고 은행과 투자자 간 불안전 판매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투자자들만 손해보고 은행은 피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불안전 판매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정기예금을 깨 ELS 상품으로 갈아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번 주 판타지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자전적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개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야자키 감독을 닮은 소년의 성장 과정 확인해 보시죠. 영화 용감한 시민에선 배우 신예선이 코미디 액션 연기를 펼칩니다. 학폭 가해자를 응징하는 교사의 모습으로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연극을 통해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연극 당신에게 닿는 길은 기후위기로 지구 종말이 현실로 닥친 2043년을 배경으로 인류의 마지막을 마주한 연극 작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또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동명 영화를 일부 각색해서 배우 한예진과 박하선, 임수향, 서예화 등이 서로를 챙기는 자매를 연기합니다. 화려한 태양의 서커스와 디자인 축제도 돌아왔습니다. 태양의 서커스 루치아가 멕시코를 테마로 대량의 물을 동원한 공연을 펼칩니다. 무대 위에 폭포까지 쏟아져 장관이 연출됩니다. 기업과 젊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는 서울 디자인 2023에선 세계적인 건축가 반 시게루의 재난주택 모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으로 누적 다운로드 900만 회를 돌파한 유명 웹소설이 드라마로 안방극장을 찾습니다. 주부들의 황태자 성훈이 완벽남 역할을 맡았고 명품 배우들의 새로운
연기 변신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복수하고 싶다고 했었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날 사랑해. 남편과 가족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뒤 1년 전 과거로 돌아간 여주인공. 복수를 위해 한 남자와 계약 결혼을 선택하며 은밀하면서도 아찔한 복수극을 펼칩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른 얼굴이 되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상황들이 보여지고 누적 다운로드 수 900만 회를 돌파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완벽한 결혼의 정석입니다. 완벽한 남자예요. 그래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한번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지 마. 주부들의 황태자 성훈과 데뷔 후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정유민이 특별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입니다. 빵꾸똥꾸 진지인은 첫 성인 연기에 도전하고 이미숙과 이민영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도 기대를 모읍니다. 첫 성인 연기를 악역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고구마 없는 사이다 복수극으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완벽한 결혼의 정석은 이번 주 토요일 밤 첫 방송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한류 팬덤 플랫폼 팬투를 운영하는 한류홀딩스가 현지 시간 26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나스닥 상장 기념 타종식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미를 보여주기 위해 꽃을 뿌리고 북을 연주하는 등 한국 기업 상장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나스닥 직상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한류홀딩스는 지난 8월 1일부터 나스닥 캐피탈 마켓에서 거래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어제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우박을 동반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일부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도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지역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역에 최고 60m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동해안을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 곳곳에는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고요. 현재 광주와 대구는 공기까지 탁해 시야가 더욱 답답합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해안가와 강원 산지, 제주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9도, 안동 9.5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17도, 서울과 대전 19도, 대구는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 정도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